여러분 안녕하세요. 今天也积极的开心的学习韩语吧. 짜요. 여러분 벌써 연세한국어 6권입니다. 6권이 되었으니까 전부 한국어로 수업을 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제가 중국어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3권부터 5권까지와 마찬가지로 문법을 먼저 10단원의 문법을 먼저 설명하고 2단위엔 2, R 설명하고 2단위엔 2, R 설명하고 쭉 가서 10단원 R까지 설명한 후에 정리해봅시다 부분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각 단원 맨 앞에 단어가 있기는 한데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중국어 파이 번역은 따로 달아놓지 않을 거예요. 딱 예문만 제공할 거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문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我们学习的第一个语法是뭐뭐느니, 뭐뭐느니. 앞 상황이나 행위보다는 뒤 상황이나 행위가 차라리 나음을 의미하는데 뒤의 상황, 행위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이며 따라서 뒤 문장에 차라리 아예 등과 자주 어울려 쓰인다라고 했네요. 앞 상황이나 행위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앞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뒤 상황, 后面的情况或者是行为更好, 차라리 낫다. 干脆这个好.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라리 이 단어 干脆的意思죠? 干脆的意思吧? 네, 뒤의 상황이나 행위도 근데 이 뒤의 상황이나 행위가 이거보다 낫기는 하지만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래요. 不是很理想的. A 和 B 中 B 算是很好但是最理想的吗? 아니에요. 干脆这个好意思就是说不是特别的满意 이런 의미죠. 所以后面的句子에 차라리 아니면 아예 그리고 또 그냥 같은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든 예문 먼저 볼게요. 그런 사람이랑 사귀느니 차라리 평생 솔로로 살래. 여기에 는이라는 문법이 들어가 있죠. 跟那种人在一起吧. 干脆一辈子 솔로로 살래. 빛이 나는 솔로니까 빛이 나는 솔로로 干脆一个人活着更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那么说话者认为 그런 사람이랑 사귀다 그리고 평생 솔로로 살다. 뭐가 더 낫다고 하는 거죠? 평생 솔로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평생 솔로로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딱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걔랑 사귀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 대한 마리나의 생각. 30분 만에 끝나는 결혼식을 하느니 차라리 아예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식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신혼여행에 되게 로망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은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되는데 특히나 30분 만에 결혼식이 끝나곤 하거든요. 因为 예식장 要收很多情侣嘛. 1시간 단위로 뭐 10点, 11点, 12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식이 있다 보니까 축사 같은 걸 읽어도 되게 재촉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결혼식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하는 걸 좀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해와서 그런지 이런 결혼식, 사진을 위한 결혼식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혼식을 하느니 对方 남편이 거의 괜찮아 라고 하면 차라리 아예 안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결혼식에 쓸 돈을 차라리 신혼여행 갈 때 쓰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볼게요. 귀찮게 전자칠판을 켜고 화면 공유를 하느니 그냥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볼래요. 자, 이 물건이 전자칠판이죠. 근데 이 전자칠판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화면, 태블릿 PC로 보고 있는 화면을 이곳에 띄울 수 있어요. 전자칠판에. 삼성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띄어서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자칠판을 켜기 위해선 콘센트를 꽂아야 돼요. 콘센트도 꽂아야 되고 여기에서 스마트 뷰라는 그걸 눌러서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승인을 또 눌러야 돼요.
이 화면 공유의 과정이 저한테는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칠판 켜고 콘센트 꽂고 막 화면 공유하느니 그냥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볼래요. 그래서 行为 A, 行为 B 中我干脆做第一的吧. 근데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게 마리나 씨가 제일 바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마리나 씨도 이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그저 이걸 켜는 귀찮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리샹더 选择 이상적인 선택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워있어도 자동으로 딱 켜지는 그게 있다면 저도 뭐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 뭐 결혼식을 안 하는 것,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마리나 씨가 제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앞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뒤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할 때 뭐뭐는이라는 표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下面书上的例句一起看一下.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 别人留下的饮食就食物를吃吧. 干脆 차라리 굶겠어. 我不吃了. 저肚子了.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느니 부끄럽지만 아예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我不知道,假装知道. 그래서 뭐뭐는 척하다, 아는 척하다, 그리고 예쁜 척하다, 귀여운 척하다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하느니 모르면서 我不知道算假装我认识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虽然很害羞很惭愧但是 아예 我不知道 이렇게 솔직하게 坦率地说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바라는 거는 모르는 상황도 아닐 거예요. 사실 다 알고 있는 게 제일 최고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보니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선택을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성적으로 진급을 하느니 차라리 유급을 하는 게 어떨까? 使用这么不好的成绩 이게 진급하다.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무슨 뭐 팀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진급이라고 하죠. 지 아마 이 한자일 거예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유급을 하는 게 어떨까? 유급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한번 유급을 당했어요, 여러분. 我的话大四的时候考的成绩不好线性代数和微积分 C2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电脑有关的 그 과목 数据库和什么管理 이런 거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는데 한 번 더 다녔어요. 그래서 5학년이 된 거예요. 이러면 저는 유급을 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앓느니 죽지. 이거 저희 엄마가 되게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제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희 엄마만큼 꼼꼼하게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시키면 막 엄청 잘 하질 않으니 엄마가 너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의미로 앓느니 죽지. 그럼 앓다가 뭘까요? 이 앓다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데 아프다, 앓다, 끙끙 앓다, 힘들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병을 앓다라고 많이 쓰거든요. 아픈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子干 后面加上 느니 그러면은 이것보다 后面的比较好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진짜 죽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일단 비유적 표현이고 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마리나야 네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가 2번 일 안 하고 얼마나 좋니? 이게 제일 바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법 함께 보겠습니다. 뭐뭐을지라도, 리을지라도 설명 함께 볼게요. 앞문장과 같은 어려움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뒷문장의 상황을 선택해야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 쓴다.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 감수하다가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 할 때 감수하다. 이 감수하다는 中文的话感受. 근데 받아들이다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앞문장과 같은 어려움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前面的句子一样的很困难的事呀或者是不太理想的情况我们会预测到 자 볼게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엄청 큰 어려움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我感受我认可我接受 그러고서 뒷문장의 상황을 선택해야겠다는 의지 后面的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을 我来选择吧 이런 의지 自己的意志를表达的时候使用 그래서 아무리 엄청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자 그럼 앞에 할지라도 앞에 있는 거 이게 어려움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죠. 虽然我不会收到很好的结果但是我的意志是什么? 끝까지 到位 최선을 다할 것이다. 会尽力的 그래서 哪怕我不会收到很好的结果我还是会不半途而废 진리 做到最后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지라도 저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哪怕父母亲反对我们两个人的关系我呢还是跟那个人这个人一定要的结婚 결혼하고 말 거예요. 꼭 뭐뭐고 말다 이것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원망은 하지 않을 거다. 虽然他离开我了 떠난다 하다 떠난다고 하다 이거는 진짜로 찐제 인용이 아니라 떠난다 라고 가정할지라도예요. 떠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我还是不冤枉他 원망은 하지 않을 거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뭐일지라도 리을지라도는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의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구애받다라고 하면은 쥐알, 쥐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막 방해받고 구속받고 이거를 구애받다, 방해를 받다라고 하거든요. 얽매인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막 과거에 얽매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얽매이다, 뭐 거리끼다, 구애받다라고 하거든요. 쥐알, 시바. 자, 근데 앞에 사실을 인정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 인정해요. 但是不太只爱这个事实说着后面的事实 나에게 소홀하다면 연애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跟前面的事情无关后面 나에게 소홀하다면 对我很就不怎么样很별로예요. 그러면은 그 연애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까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적성에 잘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국어 선생님 되면 되게 행복하시죠? 다 너무 즐겁고 재밌죠?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는 이 순간은 너무 재밌고 편집하는 것도 좀 싫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싫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PPT 자료 만드는 거, 컴퓨터와 관련된 그 모든 활동을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가르치는 것 이외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업무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거라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모든 일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겁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하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한 거예요. 그치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리을지라도 쓸 수 있어요. 자, 일이라 할지라도 할 때
일하고 하다. 이것도 이미 가정이에요. 근데 뒤에 리을지라도 이거는 또 가정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가정인데 그러하다고 해도 구애받지 않는 사실. 이 사실에 구애를 받지 않고 뒤에 업무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외칠지라도 확신을 갖고 나아가세요. 所有人都说不是不对这个不对 이렇게 한 외칠지라도 외치 즈간后面加上 리을지라도 된 거죠. 확신을 갖고 有了确信前进吧 나아가세요. 외연티바? 자, 그럼 세 번째 문법을 함께 볼게요.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여러 가지 사실을 예로 들어 나열할 때 쓴다. 우리 뭐뭐 거나 이 표현 배웠죠. 어디에 가거나 뭐 무엇을 듣거나 뭘 보거나 이런 식으로 뭐뭐 거나 이건 나열할 때 쓰는 거죠. 단순한 나열, 罗列时使用法. 근데 여기에는 예로 들어 나열할 때라는 표현이 쓰였잖아요. 그事实를 举个例子,罗列时使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뭐 거나는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는 예로 들어서 예시를 举个例子, 例子를 罗列时使用的. 看一下 아쉬운 한국어 공부법. 看着很 아야, 他会这么学习的话会更好막 이렇게 저에게 아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부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드라마나 예능을 주구장창 본다거나 오답 정리를 하지 않고 토픽 시험지만 계속 푸는 것. 电视剧啊综艺节目를一整天从早上到晚上或者是第一天第二天第三天第四天계속 본다거나 그럼 여기에서 보거나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이 공부법에 대한 안 좋은 예시. 1. 계속 본다. 2. 오답 정리를 하지 않고 토픽 시험지만 계속 푼다. 그래서 니은다거나와 거나의 차이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를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죠. 드라마나 예능만 주구장창 본다거나 오답 정리를 하지 않고 토픽 시험지만 계속 푼다거나 하는 공부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공부 방법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다거나 하는 하면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也可以修饰后面的名词. 아시겠죠? 마리나 씨는 자기 전에 신문을 본다거나 일기를 쓰는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마리나 너 睡觉前要么看报纸要么写日记 이러한 방식으로 통过这样的方式 하루를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다라고 하면 정리, 结束后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 一天. 근데 제가 지금 국민일보라는 신문지를 보고 있거든요. 国民日报라는 신문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잠깐 신문에 대해서 한국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요. 근데 진보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원자인 젠종통더 그게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진보당의 행적이 괜찮다. 그리고 보수의 당, 국민의힘이죠. 그런 당이 한 건 살짝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문도 있고 반대로 지금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정치색이 살짝 들어가잖아요. 신문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그런 신문을 일단 선택하고자 국민일보를 한 건데 진보의 유명한 신문에는 한겨레 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문사의 입장 자체가 살짝 보수적인 신문으로는 조선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우리는 조중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신문, 조중동, 그리고 진보는 한겨레, 그리고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신문사입니다. 이건 그냥 문화적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신문을 시켰거든요. 근데 3개월은 무료인 모양이에요. 문제는
다 못 읽어요. 신문이 12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다 읽으려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요즘은 거의 한 3일 정도 못 보다 보니까 신문지 그 신문을 꽂는 신문함에 신문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겹쳐서 꽂아주셨더라고요. 빨리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렇게 다음 문장 볼게요. 삶은 계란을 비벼준다거나 산책을 오래 시키면 입맛이 까다로운 별이도 사료를 잘 먹어요. 要么 삶은 계란을 이렇게 搅拌着 사료 吃让它吃或者是散步散得很久的话很挑食的 별이는 我们家狗狗也很会吃 사료. 이게 패키니즈들의 특징이래요. 저희 집 별이는 견종이 패키니즈예요. 중국견이죠. 근데 입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료를 절대 그냥 먹지 않고 무조건 삶은 계란을 비벼준다거나 아니면 그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좀 짜서 비벼줘야만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웠던 게 하루는 저희가 무슨 고기 같은 거, 순대를 먹어서 순대 그 조그마한 간인가 그 부분을 바닥에 뒀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와서 먹고 고양이도 와서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별이가 갑자기 순대 하나를 안 먹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껴 먹으려고 저러는 건가? 아니면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우리를 기다리는 건가? 뭐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저희만 이렇게 이쁘게 쳐다보고 있길래 그래 얘가 진짜 배부르구나 하고 다 먹었나 보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 까미가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이거 고양이에요 여러분. 까미가 오니까 얘가 막 멍멍멍 엄청 짖는 거예요. 건물 다 떠내려가다 싶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까미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까 이 순대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조용히 먹더라고요. 식탐이 엄청난데 애가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먹고 두고 있으면 저희가 줄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소중하니까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지켜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깍쟁이에요. 진짜 깍쟁이야.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요. 패키니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똑똑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아버지 구두를 닦는다거나 어머니 일을 돕는다거나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我呢擦爸爸的鞋子或者是帮助妈妈的家务 이렇게 해서 용돈을 벌고 있다. 在攒零花钱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군다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서 주말을 보낸다. 一整天在家 뒹군다가 뭘까요? 뒹굴다. 이게 원형이에요. 滚来滚去, 在床上,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滚来滚去, 이게 뒹굴다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뒹굴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주말을 보낸대요. 他过周末的方式, 例子 1, 例子2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장님은 아침을 못 먹었다거나 아침에 지하철이 사람이 많았다거나 하면 지하철 A일 것 같아요. 꼭 우리에게 짜증을 낸다. 科长呢他没有吃早饭呀，或者是早上地铁上有很多人了，那么一定우리에게 对我们发짜증. 진짜 싫다. 이렇게 짜증내는 상사 너무 싫지 않나요? 그쵸? 수업에 늦을 것 같다거나 날씨가 흐리다거나 할 때 학교에 가기 싫어진다. 他不想去学校的两个例子. 1. 수업에 늦을 것 같아요. 第二. 날씨가 흐려요. 근데 이 두 가지 예시를 연결할 때 리엔지에시, 시용 뭐뭐 다거나 인 겁니다. 메언티바? 우리가 배워볼 마지막 문법은 뭐뭐는 대예요. 뭐뭐는 것, 뭐뭐는 때, 뭐뭐는 경우, 뭐뭐는 상황을 의미하며 주로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적이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도움이 되다 등과 같이 쓰인다. 그래서 뭐뭐는 대를 뭐뭐는 것에 있어서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설명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예不太清楚吧. 看一下例句.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이거를 없애볼게요. 这个뭐뭐는데的这句话
이 부분을 这个部分 일단 없애볼게요. 그러면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对于长期未来的计划呢一定要必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范围吧, 稍微 이렇게 많았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뭐는 데예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떨 때 반드시 필요하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때,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뭐는 대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 1, 중요 2, 중요 3, 중요 4 이렇게 다 중요한데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좁은 영역을 한정해주는 역할 很限定, 很限制, 很少的部分 이런 걸 뭐뭐는 대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의무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의무적으로, 이우. 근데 의무적으로의 반대말은 자발적이죠. 自发的,自己做的. 근데 이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学校呀,公司啊,让员工,学生 너一定要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 发呆的时间을拥有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 어떤 데에 도움이 된다고요? 提高业务效率的方面很有帮助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도움도 될 수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뭐뭐는 대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 효율을 높인다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限制的,知道了吧? 충분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充分的对话呢 필수적이래요. 必须的. 근데 어떤 때 必须? 서로를 이해하는데 互相理解的时候,互相理解的方面上非常必须的. 자, 그래서 뭐뭐는 것에 있어서라고 다 바꿔 쓸 수 있고 뭐뭐는 경우에, 뭐뭐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서 한정, 限制的. 아시겠죠? 김치의 각종 재료와 양념은 암을 예방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김치的各种各样的材料或者是调料呢 예방한대요. 预防癌症, 遏制胖, 비만을 그렇게 억제하는 데에 这方面有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김치의 各种材料야或者是 양념은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다른 분야에도 다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뭐뭐는 대를 이용함으로 인해 한정을 하고 그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限定,限制,而且那个方位减少, 콕 집어서 암 예방, 비만 억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뭐는 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 취직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그 책에는 컴퓨터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컴퓨터 같은 거는 다뤄야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다룰 때에는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써봤어요. 요즘 취직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最近找工作很必须的条件呢 외국어 실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다. 자, 그럼 필수적인 조건, 어느 분야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래요? 취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필수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엄마가 되는 필수적인 조건, 뭐 회사에서 진급하는 필수적인 조건, 학교에서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뭐는 대를 사용해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좁혀서 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봐봐. 파이팅!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加油! 이렇게 大声喊的事情呢好像有帮助. 근데 어느 분야에, 어떨 때,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된대요?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된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파이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 내 목청을 좋게 하는데 声音发的大呀或者是准备发表呀什么方面都有帮助吧 근데 용기를 내는 这个方面에集中拿出来限制到 용기를 내는 거 이렇게 한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간의 믿음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彼此的信任이야말로 여기에서 뭐뭐야말로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야말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강조하는 보조사예요. 뭐뭐는 믿음은 이렇게 하면 그냥 对方的彼此的信任呢 이렇게 단순해지는데 믿음이야말로라고 하면 信任这个东西呢 이렇게 非常强调的 아시겠죠?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믿음은 중요한데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중요하다고요? 两个人的很好的关系를很久很久维持的时候很有帮助,很重要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뭐뭐는 되는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적이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하다 도움이 되다랑 정말 자주 쓰이고 이 범위를 很有帮助很有帮助很有帮助很效果很效果 근데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딱 범위를 딱 한정해주는 역할을 뭐뭐는 대가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